오늘 독학원 미라클 모닝 독서 챌린지 3차 독서 모임에서는 저희 박찬웅 작가님과 황윤상 작가님이 저자 강연회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박찬웅 작가님은 루틴이 선물한 자신감으로 도서 인플루언서 책 읽는 조종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각종 수필 공모전에서 입상을 거듭하고 있는 작가님입니다. 우리 박찬웅 작가님을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나오나요, 화면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SNS에서 책 읽는 조종사로 활동 중인 대위 박찬웅입니다. 이렇게 미라클 모닝 챌린지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처음에는 북토크라 긴장도 되고, 이렇게 좀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듯 저희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8년도에 학사전교로 임관한 해군 항공대위입니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헬기인 링스 조종사입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시대표 육상 선수였으며 중고등학생 때는 음악에 몰두하여 전국 관악대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숭실대학교에 진학하여 기독교학과와 평생교육학과를 복수 전공하였고 학사전교로 입대하기 전까지는 교회에선 교육전도사로 영재교육기관에선 평생교육사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글쓰기에 푹 빠진 수필가이자 두 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입니다. 저는 이렇듯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제 꿈을 하나씩 이루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저만의 루틴이었습니다. 루틴은 목표를 이루는 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루틴을 통해 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루틴이 어떻게 목표를 이루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과학상자로 커다란 헬리콥터를 만들었습니다. 로터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파일럿을 꿈꾸기도 했지만 이내 운동에 빠져 육상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목 부상을 입어 그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좌절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중학생 때는 외교관을 꿈꾸며 국제학교로 진학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를 관두고 검정고시를 보게 됩니다. 실망이 컸지만 저는 다시금 새로운 목표를 찾아 나섰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군종장교라는 새로운 꿈을 품었습니다. 대학도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했지만 합격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불합격 이후 휴학을 하여 본격적으로 준비했지만 최종 탈락하여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복학 후 저는 평생교육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선택했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장교 시험도 꾸준히 응시했지만 매번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였고 하루하루 루틴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자격증 취득을 통해 부족했던 가산점을 풀로 채웠고 마침내 육군과 해군학사전교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만으로는 부족하며 꾸준한 루틴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습관을 정하고 매일 반복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조종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루틴의 힘을 강력하게 체험했습니다. 항공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었던 제가 험난했던 조종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여 헬기 조종사가 되기까지 성실히 실천했던 루틴이 강력한 힘이 됐습니다. 비행을 앞둔 전날 매일같이 머리 비행을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비행 절차를 반복하며 실제 비행을 준비하듯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비행 후는
항상 복귀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루틴 덕분에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결국 조종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루틴은 꿈을 이루는 과정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며 꾸준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고된 임무에서 잠시 벗어나는 방법으로 독서를 선택했지만 점차 독서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독서 루틴을 만들어 매년 100권 읽기라는 목표량을 정하고 꾸준히 게시물을 올린 결과 SNS에서 도서 인플루언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서를 하다 보니 제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어졌고 그렇게 자연스레 글쓰기로 연결됐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후원하는 엄마의 활주로라는 책쓰기 프로젝트에 아내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첫 책인 육아 에세이, 육아를 우리답게 세상을 아름답게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스는 소년 김원식 님이 제주도 여행 가셨다는데 저는 작년 9월, 8월까지는 제주도에서 15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저에게 제2의 고향을 넘어서 애틋한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후 글쓰기가 더욱 좋아졌고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응시한 문학 공모전에서 덜컥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무려 816대 1이라는 믿기 힘든 결과라 더욱 값지게 다가왔습니다. 그 뒤 자신감을 얻게 되어 루틴을 세워 글쓰기에 더욱 몰입했고 그 결과 해양경찰 수기 공모전 최우수상을 비롯해 독후감 공모전 대상, 여러 백일장 입상 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세운 글쓰기 루틴은 이렇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밤에 글이 더 잘 써지기 때문에 밤 10시에 책상에 앉습니다. 글을 쓰기 전 독서를 50페이지 한다거나 수상작 위주로 수필 한 편을 읽었습니다. 글을 읽으며 문장력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고 제 글의 자양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면서 그날의 글쓰기 목표를 설정합니다. 1시간 동안 글을 쓰겠다는 시간에 대한 목표보다는 분량을 정해서 글을 썼습니다. 10포인트 글씨 크기로 A4 한 장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 한 장을 채우고 나면 그날의 글쓰기를 멈추었습니다. 잠에 들기 전 딱 15분 정도는 독서에서 뽑아낸 와닿은 문장들을 필사했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 전후 시간이 나면은 전날 쓴 글을 다시 읽고 퇴고했습니다. 밤에 쓰느라 감수성이 풍만해진 글에서 감수성을 다소 걷어냈습니다. 그러면 글이 좀 더 담백하게 읽혔습니다. 글을 본격적으로 쓴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아직 저만의 글쓰기 루틴을 정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다음에 글쓰기 루틴에 관해 좀 더 세세하게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침내 제 이러한 경험을 녹아낸 이게 바로 갓생이군 제 사장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루틴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그 이상을 넘어 제 전부이며 루틴의 결과물은 바로 저라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제 자랑이 많았는데 들어주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어제 와이프는 제 대본을 읽고 자랑을 조금 빼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틴의 결과물이 바로 저라는 생각에 부득이하게 넣을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효과적인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목표 설정.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합니다. 둘째는 작은 실천입니다. 한 번에 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실천합니다. 하루 10장 책 읽기, 팔굽혀펴기 10개, 영단어 10개 외우기처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 성취감을 맛봐야 합니다. 셋째는 루틴 홍보입니다. SNS 등에 루틴을 게시하여 외부에 루틴을 선포합니다. 저는 SNS에 제 목표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공유했고 그 결과 매년 100권 책 읽기를 4년 동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넷째, 마감 기한입니다. 루틴에 기한을 둡니다. 이는 언제까지 반드시 하겠다는 나와의 약속입니다. 가령 공모전 마감 기한은 훌륭한 글쓰기 마감 기한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섯째, 루틴 동료입니다.
목표를 공유하고 나아갈 동지를 찾습니다. 저에겐 아내가 글동무이자 루틴 동료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도전하기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선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또한 장교로 인간하기까지 9번의 탈락을 겪었고, 처음 응모한 문학 공모전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습니다. 포기하려는 찰나 덜컥 수상을 하게 되어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만약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실패에 좌절하고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루틴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실천을 지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저 꿈만 꾸었던 목표를 달성하는 날도 머지않아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루틴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작은 성취들이 쌓여 결국 큰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는 자신감이 부쩍 늘고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또한 내면도 더욱 단단해지리라 확신합니다. 루틴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나를 바꾸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갓생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영 작가님, 멋진 강연, 북토크 감사드립니다. 다들 굉장히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셨고, 저도 책 속에서 먼저 접했던 찬영 작가님 이야기지만, 또 찬영 작가님의 목소리로 이렇게 또 전해 들으니까 되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야기 들어주신 저희 멤버분들 중에 찬영 작가님한테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은 한번 찬영 작가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용님.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2년간 9번을 탈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서 이제 수많은 자격증을 따고 이제 결국 조종사가 되셨는데, 저도 조금 비슷한 경험을 잠깐 이야기하면은, 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장교라는 꿈이 있었는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문제집을 사서 또 열심히 풀었고,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기숙사 선배님들이 다 학군단 선배님이셔서, 제가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너 보고 넌 무조건 될 거다라고 했는데, 1차 필기고사에서 떨어져서 너무 좀 충격을 먹었던,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왜 떨어지지? 그리고 군장학생을 바로 다시 지원을 해서 군장학생을 붙고 2학년 때 이제 학군단에 다시 합격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2년 동안 9번이나 탈락을 했다라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라고 인도를 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도전을 하신 어떤 좀 이유가 있으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윤기용 작가님처럼 저도 사실 꿈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진학하면서부터 군종장교의 꿈을 꿨습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가 해군 장교로 24년간 군복무하셨고 어머니가 전도사님으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의 그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 꿈을 설정했었습니다. 근데 20살, 21살에 시험 응시한 그 군종장교 시험을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제 꿈을 다시 설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찌됐든 의무복무를 해야 되고 군인으로 복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아버지 따라서 장교로 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비장교로 처음 응시한 예비장교에서 1차를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탈락하다 보니까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3학년 때에는 모든 장교 시험을 다 봤었습니다. 3학년 때라 ROTC는 기회가 없었고 이제 학사전교랑 예비 학사전교랑 군장학생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 알게 되는 게 3학년 때는 1, 2학년 때 이미 뽑힌 사람들이
탈락을 하면 그 공석을 메꾸는 게 3학년 분장학생과 예비전교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지원을 하지만 한 자릿수로 보통 뽑거나 조금 뽑는다는 얘기를 나중에서야 알게 돼서 제가 5번이나 탈락한 3학년 때가 지금은 저에게 그 자양분이 돼서 좀 필사적으로 공부도 더 많이 해서 자격증을 얻게 되고 긍정적으로 저희 그 그릿을 키웠다고 해야 되나 끈기를 키웠습니다. 어, 네. 원식님도 궁금하신 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박찬웅 작가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제주도 다녀왔지만 어제 제가 희망의 섬으로라는 자작시를 좀 썼거든요. 제주도가 역시 시상을 떠오르게 하는 희망의 섬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7월에 또 가려고 합니다. 예, 하여튼 그렇고 저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매일매일 독서를 한다든지 일일 일 글을 올려서 이렇게 공유한다든지 그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궁금한 것은 그런 게 이제 루틴하고 습관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 정도 됐으면은 이게 나의 루틴이다 라는 그런 순간이 언젠지 제가 궁금합니다. 루틴의 순간 일단 저도 제주도에서 첫 차익을 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공감하고 네, 저도 지금 아이가 어려서 못 가고 있지만 나이가 좀 큰다면 제주도로 다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아이가 제주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어, 그리고 일단은 저에게 루틴은 딱 그 제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루틴을 설정을 했다고도 다음날 흐트러지고 그래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핸드폰에 메모를 적어서 두 글자를 따서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독서, 뭐 영어, 운동 해가지고 독영군 해가지고 독서 50페이지 읽고 영어 단어 50페이지 50개 외우고 그다음 바로 뭐 딴 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저만 루틴을 딱딱딱 세우고 이것을 잘된 날은 뭐 하루에 3번씩 돌리고 막 그런 식으로 목표를 나름 또 설정해서 루틴을 계속해서 체득화 시켰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딱 이게 제 루틴이다 마음 자리 잡은 거는 핸드폰에 뭘 적지 않더라도 일어나면은 뭐 책을 먼저 읽고 있는 저를 발견한다거나 자기 전에 필사를 하고 잔다거나 이게 핸드폰을 뭐 굳이 켜서 루틴대로 실천하지 않더라도 삶에 자리 잡아가지고 루틴이 습관으로 이제 바뀌면서 조금씩 그렇게 체득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원진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은 천원 작가님의 글에서 되게 그 루틴에 대한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도 사실 모두가 루틴을 좀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뭐 아이도 키우고 뭐 부대 생활도 하고 하면서 이게 제가 설정한 시간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루틴이 깨질 때도 있고 뭐 소위 말하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으셨는지 그리고 또 그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다시 루틴화 시키는 데에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루틴을 매번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다가도 한 몇 개월 또 쉬다가 루틴을 다시 한다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 저를 좀 다독여준 루틴을 다시 할 수 있게끔 다독여준 거는 일단 시스템적으로 루틴을 해야겠다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핸드폰 어플에 맨 첫 번째 화면을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맨 첫 번째 바탕화면에 루틴을 할 수 있는 어플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딱 보자마자 맞아 루틴 해야지 해가지고 핸드폰 바탕화면 눌러서 루틴을 입력하고
그렇게 약간의 다시금 돌아오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해야 되나요? 장치를 만들어서 제가 딴 길로 샜다가도 맞다 루틴 해야지 해서 책을 다시 꺼내 든다거나 그래서 지금 저에게는 책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방에도 책이 펼쳐져 있고 제 안방에도 책이 있고 그래서 책은 또 어느 공간에 배치를 해놔가지고 언제든 독서 50페이지 하루에 그 할당량을 채우려고 약간 장치적으로 요소를 만들어서 루틴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말씀해주신 그 어플 공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사실 이게 가족분의 도움이 좀 있어야지 아무래도 그 루틴이 좀 해소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육아가 조금 더 해야 돼서, 네, 가족분의 많은 도움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루틴이 맞을까요? 네, 저도 지금 육아를 두 돌 된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데, 일단은 와이프의 그런 한량없는 그 마음이 좀 저희 루틴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를 다 재우고 육아 퇴근이라 하는 그 시간에 와이프랑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가 그 다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와이프도 배려를 해줬고 와이프도 그 시간에 제가 책 읽는 모습을 보면 옆에서 같이 뭐 성경 큐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제 루틴의 시간에 와이프도 제 옆에서 루틴의 시간을 만들면서 예전에는 초반에는 서운해했습니다. 제가 연애나 그런 것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제가 할 걸 하니까 와이프도 서운했지만 지금은 제 옆에서 같이 음, 본인의 것을 하다 보니까 따로 하면서도 또 같이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루틴 동료이자 글동무가 지금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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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진님이 방금 이렇게 응원해 주신 것처럼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루틴의 왕이구나, 루틴 그 자체시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방법적인 부분과 그런, 어, 꿀팁들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